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자주 피곤하고 관절이 뻐근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몸속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염증이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인데요. 하지만 염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항염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슈퍼푸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보카도를 즐겨 드시는데요. 그냥 맛있고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영양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해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관절이 뻐근한 분들, 혹은 심장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염 성분. 그렇다면 아보카도가 왜 항염식품으로 불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해주며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어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제아잔틴, 눈 건강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보카도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혈관 건강까지 보호하는 완벽한 슈퍼푸드인 거죠.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럼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트밀에 넣어 먹기. 아침에 오트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세요.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염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 계란과 함께 먹기. 아보카도와 계란은 찰떡궁합이에요. 계란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샐러드로 섭취하기. 신선한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를 곁들여 보세요. 특히 토마토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섭취 시 주의할 점. 아보카도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해요.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익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익었을 때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보카도를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과 염증 관리,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 향상, 오트밀, 계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효과 배가. 아보카도 하나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음식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과일 하나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블루베리 이야기입니다. 요즘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블루베리 안에 항산화 성분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블루베리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이유.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어떻게 몸속 염증을 줄이는지 살펴볼까요? 안토시아닌이 풍부. 블루베리 하면 가장 유명한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K 함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 또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속 염증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것 아시죠?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요거트와 함께.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더해져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견과류와 함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세 번째, 스무디로 즐기기. 아침에 블루베리를 바나나나 귀리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섭취 시 주의할 점. 하지만 블루베리도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하루 한 주맥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달게 먹지 않도록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신선한 블루베리와 영양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가 왜 항염 효과가 뛰어난지 확실히 아셨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완화. 비타민 C, K가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보호.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까지 풍부. 오늘부터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즐기면서 몸속 염증을 줄여보세요. 다음 음식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가득 품고 있는 슈퍼푸드예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항염 음식입니다. 연어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이유. 그렇다면 연어는 왜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 연어에는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살라는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아스타잔틴 함유. 연어의 붉은 빛을 띠는 성분,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 덕분이에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과 면역력 강화. 연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충분해야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몸속 염증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연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연어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연어를 즐기는 방법,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연어 스테이크. 올리브 오일에 구운 연어 스테이크는 오메가3 지방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레몬즙과 마늘을 곁들이면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연어 샐러드. 신선한 연어를 샐러드에 곁들이면 가벼우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항염 효과가 배가 돼요. 세 번째, 훈제 연어와 통곡물빵. 훈제 연어를 통곡물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크림치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바르면 더욱 건강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연어 섭취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연어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양식 연어는 환경에 따라 중금속이나 항생제 노출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튀김보다 굽거나 찜으로. 연어를 튀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손실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굽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적정량 100g에서 150g 섭취하기. 연어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 한 토막 약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어가 왜 항염 효과가 뛰어난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 보호,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이 활성산소 제거, 양질의 단백질로 근육과 면역력 강화. 이제부터 연어를 건강하게 즐기면서 몸속 염증을 확실하게 줄여보세요. 다음 음식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몸속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 작은 크기지만 영양소가 꽉 차 있어서 항염 효과는 물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견과류예요. 호두가 왜 항염 효과가 있을까? 호두는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가득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항염 작용을 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 강화. 호두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호두,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해요. 호두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생호두. 공복에 생호두를 몇 알 먹으면 몸이 바로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호두와 꿀 조합. 호두를 꿀에 살짝 찍어 먹으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호두의 영양소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요. 세 번째, 호두와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 호두를 넣어 먹으면 장 건강도 챙기면서 항염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하지만 호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에요. 볶거나 가공된 제품보다 생호두가 좋아요. 볶거나 가공된 호두는 지방이 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 호두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호두가 왜 항염 효과가 뛰어난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심장 건강 보호, 강력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활성산소 제거, 장 건강 개선과 면역력 강화 효과까지. 이제부터 호두를 건강하게 챙겨 드시면서 몸속 염증을 확실하게 줄여보세요. 다음 음식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되는 마지막 항염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녹차. 따뜻한 한 잔으로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음료예요. 녹차가 왜 항염 효과가 좋을까? 녹차를 그냥 단순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작은 잎 속에는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 카테킨이 풍부.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를 합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녹차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체내 독소 배출과 해독 작용. 녹차는 간 기능을 도와 몸속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루 한두 잔만 마셔도 혈액이 깨끗해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소염과 항균 작용. 녹차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을 억제해줍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장 건강에도 좋아요. 녹차, 이렇게 마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녹차를 그냥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시면 항염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마시지 않기.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기. 녹차 속 유익한 성분들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파괴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우릴 때 70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레몬을 한 조각 넣어 마시기. 녹차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카테킨 흡수율이 높아져서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녹차 섭취 시 주의할 점. 하지만 녹차도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적당량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음. 녹차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와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량 조절 필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나 임산부라면 녹차보다는 카페인이 적은 보이차나 현미 녹차를 추천드려요. 이제 녹차가 왜 강력한 항염 음료인지 확실히 아셨죠? 카테킨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와 염증 완화 효과, 체내 독소 배출과 간 해독 작용, 소염과 항균 효과로 면역력 강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항염 음식 5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소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느껴지셨을 거예요.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 더 좋은 걸 고르는 습관. 이게 바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아보카도 한 조각,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움큼, 저녁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